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시장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내 코스피 사상 최고 지수 갱신, 코스닥 1000포인트 진입 가능. 이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스피가 2018년 2월 2일 날 260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지수를 갱신했었죠. 코스닥도 그날 932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의 최고 지수를 이번 연말에 다 갱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가 2005년 3월 이후 전개된 적립식 펀드의 증가세보다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6조 원대였던 적립식 펀드가 이때 당시 2007년도, 2008년도를 전후로 해서 77조 원대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초기에 적립식 펀드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보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예탁금의 급증세는 지금 국내 증시의 강세를 계속해서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2021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02년, 2003년, 4년, 5년 이후부터 빠르게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그 시가총액이죠. 시중 유동성 간의 괴리가 축소됐을 당시에 주가는 고점을 찍으면서 밀려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시중 유동성과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자금이 유입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고 지금 2020년에도 이런 괴리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중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객의 예탁금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내내 지속된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가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장세가 전개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금융 장세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중단기적으로는 예탁금 회전율이 안정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소 많이 올라오면서 과열의 어떤 모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과열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연말 랠리의 근거가 예탁금 회전율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 두 번째로는요. 2기 이후에 적어도 차기 연도까지는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이고요. 그게 지금 연말 장세에서 선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GDP 성장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 나왔죠.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GDP 성장률 회복과 더불어서 강세를 연출했고요. 9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그때 당시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했고 물론 선행적으로 주가가 빠졌었죠. 그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기대 심리가 GDP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오면서 강세 연출을 했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성장률과 GDP와의 관계를 보면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기업의 실적도 계속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의 장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적 장세와 같은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근거는요. 물가와 금리 지표 역시 리스크 온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물가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물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일단 자본시장선이라는 게 있죠. 자, 자본시장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으로 얼마든지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효율적인 자본시장선은 투자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 선이 효율적 투자의 점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 자산에서 일정 부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투자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 포트폴리오고 이 부분 이후부터는 차익 포트폴리오죠. 이 금리로 얼마든지 차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이 수익률보다는 요만큼의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금을 계속 끌어와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생각이 많겠죠. 특히 이제 뭐 위험 자산이라면은 뭐든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여기가 5%였다. 그 다음에 뭐 3%, 1% 이렇게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것과 위험 자산과 연결선이 여기에 닿고 요거랑 연결이 닿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른 효율적 투자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어서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금리 현상과 저물가 현상이 내년도 GDP 성장률이 플러스 3% 이상을 유지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위험 자산을 계속에 대해서 리스크 온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물론 경제가 나빠지게 된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작동하겠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러니까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켓 포트폴리오는 코스피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금리가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자금이 이쪽으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근거 네 번째인데요.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인 약달러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달러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이만큼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이만큼 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 가치 인덱스의 경우에는 90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와의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의 정상화가 가장 빨라지고 있는 차이나권의 어떤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서 어떤 약달러의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우리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 온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리스크 온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달러와 돈의 가치 하락, 그 다음에 시중 자금의 풍부한 현상으로 인해서 전형적인 위험자산일 수 있죠. 현금의 대척점이었던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인데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다른 어떤 암호화폐인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레벨 중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암호화폐 전반에 관련된 리스크 온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봅니다. 리스크 온 두 번째 현상에서 경기 선행 지표로 작동하고 있는 구리 가격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 6년, 7년도에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연출했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큰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품 시장이라는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겠죠. 그럼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와 연관성이 높은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강세 연출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온의 어떤 세 번째 현상인데요. 주가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주가가 강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11월 중에 외국인은 5.3조 원을 급하게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연내에 계속해서 30조 원 가까이 판 것에 비하면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강세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기관의 경우에는 언제 들어올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마 12월 선물옵션 만기일이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배당 투자를 노린 매수세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시장은 연말 랠리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1000포인트 선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다음에 그리고 약달러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이런 어떤 강세장의 기류는 이어질 것이고 그 강세장의 흐름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선행 시그널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무거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시그널 지표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쭉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중 확대는 좀 자제하고 다만 바이앤 홀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 강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모양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매우 강한 흐름이잖아요.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다시 확인 매도 시그널 근처 이 근처에서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 영역에 있는데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주간 단위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말까지 갈 때 시장은 금융장세적인 레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년에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의미 있는 대세 상승장이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앤 홀드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